예, 경북 영주영양 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국민들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헌재 결정은 그 당시에 검수완박이라고 통칭되는 그 법률이 헌법에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시행령은 그때 당시에 성립되었던 그 법률에 기초해서 그 법률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법률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차원이 별개인데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완전 잘못됐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우리 헌법에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의해서 그게 전제가 될 때,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지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언론에 한 말을 보면 이 시행령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법에 기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무효화될 이유가 없다라는 멘트를 언론에다 한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는 점 지적합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요지는 이겁니다. 절차상으로는 위법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법안은 유효하다입니다. 이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처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러한 유형의 판결들이 있어 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97년에 노동법 판결에서도 그랬고 2009년에 신문법 방송법 이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 위법은 있었지만은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 판결에서 10년, 20년 전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이 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헌법재판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형사법도 그렇고 민사법도 그렇고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면 절차적인 위법 부당함이 있다라면은 결론도 잘못됐다는 걸 끊임없이 확대해 왔어요. 그것이 사법 발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 2007년, 2097년, 2009년 그 판결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입법 절차의 하자가 지금쯤에는 입법 절차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법안으로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도 법률로 유효하지 못하다. 이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추세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용에 관한 것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오히려 좀 궁금하고요.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헌법적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내리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미선 재판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선 재판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건조정위에서 1년의 의사 절차가 다 생략됐다.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영위원회 미장 탈당. 여기에 안건조정위 표결은 국회법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다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법사위 1소위에서 축조심사와 토론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법안 심사 과정 전체에서 심의 표결권 행사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법률을 지금 공부하고 효력을 가지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 소위원회 회의, 또 안건조정위원회 필요하고 다시 또 본회의 가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토론할 기회를 줬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될 굉장히 큰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다수의 당이기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안 통과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께서 하고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해는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 헌법재판소 판결례에 따라서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군데만 토론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 유효하게 된다. 어떤 다수당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임선 재판관의 결론은 예전의 결론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국회가 발전하는 데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민주주의 원칙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소수자에게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배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